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맨유의 특급 조커에서 레버쿠젠의 해결사로, 그리고 미국 무대로 건너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 기적형 공격수, 3대가 월드컵에 나선 멕시코 축구 집안으로 작은 콩을 뜻하는 치차리토란 애칭을 가지고 있는 특급 조커계의 전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입니다. 1988년 6월 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태어난 에르난데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월드컵 국가대표를 했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애칭인 치차리토는 아버지가 초록 눈을 가져 치차로라고 불렸고 여기에서 따왔죠. 정작 본인은 갈색 눈을 가졌지만 말입니다. 과달라하라의 유소년 클럽에서 9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던 치차리토는 15세 때 프로 계약을 맺고 2006년 18살의 나이에 첫 성인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잠재성이 터진 것이 2009년, 그는 팀의 1부 리그 승격을 돕고 2009-2010 시즌 15경기에서 11골을 뽑아내며 득점 본능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후반기 리그에도 11경기 10골을 기록, 득점왕을 차지했죠. 맨유 스카우트는 그를 유심히 지켜봤고 그의 소식을 보고받은 퍼거슨 감독은 나이에 비해서 잘한다 라는 평을 내려 3개월간 더 지켜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22살의 나이에 출전해 2골을 뽑아내면서 맨유의 관심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0년 7월 1일 125억에 과달라하라를 떠나서 맨유로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맨유 팬들은 뜬금없는 영입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뜨는 골잡이긴 했지만 유명하지 않은 멕시코 리그 덕과 웰벡이나 마케다 같은 유망주가 있던 상황이라 공격수 영입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활약에 일찌감치 영입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맨유 팬들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프리시즌에 골을 넣으며 퍼거슨 감독의 기분을 좋게 만들더니 첫 경기, 데뷔 경기인 첼시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충격적인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스스로 어시스트를 해서 넣은 발의 슛이었습니다. 이후 치차리토는 교체와 선발을 오가며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왼발, 오른발, 이마, 뒤통수, 뒤꿈치 등 온몸을 활용해서 골을 넣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서 결국 베르바토프를 선발에서 밀어내고 퍼거슨 감독의 선택을 받습니다. 루니와의 최전방 조합은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노렸고 뛰어난 결정력을 갖추고 있던 치차리토의 조합이 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6일 마르세유와의 챔스 16강 2차전에서 혼자 2골을 뽑아내 팀을 8강으로 올리고 3월 13일 첼시와의 8강 2차전에서 선제골을 넣는 등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지 않은 출전 시간임에도 13골을 뽑아내며 맨유의 19번째 리그 우승에 기여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멕시코 출신 최다골과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골을 득점해 반니스텔로이 이후에 맨유에서 데뷔 시즌 20골을 넣는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쉴 새 없이 북중미 골드컵에 출전해 첫 경기부터 생애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멕시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치차리토는 대회 총 7골을 넣으며 멕시코의 우승을 이끌었고 득점왕에 올랐죠. 2011 시즌 골드컵의 영향으로 팀에 늦게 합류했고 데니 웰벡이 선발 출장을 하면서 교체로 나서게 됩니다. 치차리토가 뛰어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설픈 연계 플레이를 펼쳤고 이어진 부상으로 데뷔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교체로 나온 경기에선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에 성공을 하며 솔샤리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2-2013 시즌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유를 속삭였어 라는 드립을 치면서 맨유로 입단한 반페르시에 의해서 치차리토는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카가와 신재와 함께 예상대로 벤치로 밀렸고 교체로 등장을 했죠. 골 결정력은 아직 살아있어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지고 있던 상황에 교체로 나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이었던 2013-2014 시즌 완전히 망했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진한 해가 되어버립니다. 10경기도 채 안되는 선발 출전 기회를 받았던 터라 리그 4골에 그쳤고 시즌 전체로 따져도 9골로 처음으로 2자릿수 골 사용에 실패합니다. 바날 감독이 맨유의 지봉을 잡았고 결국 치차리토는 이적 요청을 해서 2014년 9월 1일 레알 마드리드로 한 시즌 동안 임대가 됩니다. 임대 간 후 벤제마의 대체자로 경기를 나서며 골을 넣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별 소득 없는 임대인 듯 싶었으나
챔스 8강 2차전 골을 포함해 9골을 득점, 인상적인 활약으로 다시 부활의 날개를 펼치나 싶었습니다. 맨유로 돌아온 치차리토였지만 반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2015년 8월 부상으로 빠진 키슬링을 도와줄 공격수를 찾고 있던 독일 레버쿠젠으로 이적료 152억에 3년 계약으로 이적을 합니다. 당시 반할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반할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단 1%다 라는 말이 치명타였습니다. 손흥민의 7번을 이어받았고 챔스 조별 경기에서 첫 데뷔골을 시작해서 10월 들어선 7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레버쿠젠의 에이스로 발돋움을 합니다. 이적을 했던 한 손흥민과 비교해서 정말 잘 데려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바르샤와의 챔스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이끈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팀은 유로파리그로 내려가고 맙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 경기 종료 직전 카림 벨라라비가 좋은 드리블 돌파를 보여줘놓고 기가 막히게 침투하던 치차리토에게 패스를 안 주고 슛을 시도하다 막혀서 치차리토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여 벨라라비와의 언쟁하는 장면이 잡히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손흥민 있을 때랑 달라진 게 없는 벨라라비라며 그의 탐욕을 질타했습니다. 4일 뒤 주말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통산 두 번째 헤트트릭을 터뜨립니다. 며칠 전 그렇게 싸웠던 벨라라비와 감동의 포옹은 팬들로 하여금 인성 좋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할은 왜 대체 이 선수를 팔았냐고 까였습니다. 후반기에도 클래스를 입증하는 폼을 보여주며 볼프스부르크와의 대결에서 교체로 출전해 믿을 수 없는 원더골을 성공시킵니다. 박스 왼쪽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믿을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죠. 시즌 총 26골을 넣었고 리그에서만 17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에 무려 4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2016-2017 시즌 3라운드 만에 첫 헤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날 슈팅 4개를 때려 3골을 만들어냈고 1개의 슈팅은 골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결정력이었지만 폼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슈미트 감독이 경질되었지만 이후 감독인 코르토트 감독은 더한 삽질을 해 결국 리그 12위로 마칩니다. 치차리토의 골 침묵이 길어짐에 따라서 레버쿠젠의 경기력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나마 후반기로 갈수록 폼이 살아나 2월엔 5경기에서 5골을 넣어서 2월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잠잠하다가 한 방을 보여주는 선수였고 박스 안에서 여우처럼 기민하고 집중력이 살아있는 치차리토를 지켜본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웨스트햄의 빌리치 감독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빌리치 감독은 맨유를 떠나는 치차리토를 매우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치차리토는 레버쿠젠으로 마음을 굳힌 뒤 빌리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레버쿠젠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2년이 흐른 후 레버쿠젠에서 떠날 것이 유력하자 빌리치 감독은 다시 치차리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둘의 화기애애함으로 가득했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빌리치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이적료 232억에 웨스트햄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치차리토가 웨스트햄에서 주전 자리를 보장받은 것은 단 반년뿐이었습니다. 치차리토에게 믿음을 보낸 빌리치 감독이 2017년 11월 경질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톱 아르나우토비치가 굳건했고 치차리토는 2선 교체 자원으로 등장합니다. 이듬 해에도 그는 또 교체 자원으로 전락했고 4년 전부터 치차리토를 오매불망 원한 세비야행을 선택합니다. 이적료는 110억, 31살의 치차리토를 꽤나 높은 가격에 베팅을 한 세비야였지만 신인 감독 로페테기는 장신의 공격수 루크 대용 원톱만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치차리토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 감독 아래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팀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때마침 질라탄이 팀을 떠난 미국의 LA 갤럭시와 접촉 끝에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날이나 방황했던 치차리토의 축구 인생에 미국행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수 연봉 총액 상한제 셀러리 캡을 시행하던 MLS에서 구단별로 지명 선수 3명씩은 셀러리 캡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베컴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치차리토는 이 룰에 적용되어서 연봉만 70억을 받았고 차기 주장 완장까지 받습니다. 첫 시즌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진했지만 2년 차인 2021년 개막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리그에서만 17골을 장렬시킵니다. 시즌 중반 종아리 부상만 아니었다면 치차리토의 득점왕 등극은 매우 유력했습니다. 곱상한 외모와 훌륭한 멘탈,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여성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큰 경기에서 한 방씩
터뜨려주는 스타성이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 전체를 보면 선발 출장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은 것은 멕시코 시절 제외하고 단 3시즌에 불과합니다. 전체 출장 시간도 매우 적었지만 무시무시한 골 결정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역대 EPL 시간 대비 골수도 바니스텔루이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그래서 패스나 센스는 떨어지는데 골 넣는 기계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부터 발전된 박스박 슈팅력이 괄목하게 성장을 했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좋은 타점으로 헤더골 또한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독일 리그를 거쳐서 미국 무대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생존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치차리토. 33살의 나이에 다시 부활한 그가 2022 월드컵에서 마지막 축구 열정을 불태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초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윙어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모두 보여주었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